자, 초구는 명이우비의 수기익이니 군자 우행의 삼일불식하야 유유왕의 주인이 유원이로다. 초구는 명이우비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명이꾀니까 이게 요것도 뜻이 두 갈래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비 하니까 나는데 밝음이 상했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날개 쭉지가 말하자면 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날지를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지금 명의에 때는 저녁이다 이거예요. 에? 우비에 나는 데에 수기익이니 그 날개를 들이우니 접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지금 밤이니까 낮이면 날아야 되지만 지금 밤이기 때문에 밤이 돼 날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이런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뭐 어떻게 한 자리 해먹을까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군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군자 우행에 군자가 행함에 3일 불식하야 3일을 먹지를 못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3일 굶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극도로 공공하다는 얘기죠. 네? 왜 여기에다 보면은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중업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네? 여기에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삼리화. 네, 그래서 3일을 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극도로 3일을 굶으면은 거의 죽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군자는 나라의 벼슬함으로써 내 음식을 취하는 거예요. 나라의 벼슬함으로써. 그러니까 3일을 못 먹었다는 얘기는 벼슬을 못해서 곤궁함을 당한 것이 아주 극도로 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은 표현은 3일 불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유왕에 가는 바를 두매 주인이 유언이로다. 주인이 말이 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 이게 참 설이 많아요. 혹자는 지금 명인교의 주인은 주가 아니냐, 주나라, 주왕, 네? 주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주왕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단사에서 고흥자가 문왕과 기자를 두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문왕과 무왕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왕과 무왕. 네, 무왕으로서 주인을 얘기해요. 주가 아니고 주왕이 아니고 주왕은 필부다 이거예요. 필부. 응? 겉으로만 천자의 행세를 하고 있지 필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개 여기 고사에 인용되는 사람이 이 초유와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을 누구로 얘기를 하냐면 백이숙제를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백이숙제. 백이숙제가 고죽국의 왕자였었죠. 고죽국의 왕자였었는데 여기도 비슷한 고사가 있어요. 그 고죽국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셋째가 총명하거든. 우리나라처럼 세종대왕이 충녕대군이 총명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왕이 셋째에게 숙제, 백이 숙제일 때 백이는 첫째고 숙제는 셋째예요. 네? 백중 숙계 하니까. 백이가 첫째? 첫째. 그러니까 이 첫째 백이가 부왕의 뜻을 알아차린 거야. 근데 셋째는 형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왕자가 될 수 있느냐. 극구 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이가 내가 있으니까 동생이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도망을 친 거야. 도망을 치니까 숙제도 형님이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형님 따라서 그냥 같이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어부지리를 얻은 거예요. 둘째가. 그래서 백이숙제가 거기 고죽국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가는데 이제 소문에 문왕이 아주 노인을 잘 우대한다, 성인의 덕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문왕에게 의탁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고죽국에서 거기 가는 그 시간이 뭐 짧은 거리도 아니지요. 그럼 가는 도중에 보니까 벌써 문왕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인 둘째 무왕 발이 휘자가 필발자예요. 무왕이 강태공을 태사로 봉해가지고 진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딱 길을 막은 거야. 막고서 아니 듣자 하니 지금 아버님 상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이건 불효가 아니냐. 그리고 이신벌군 신하로서 인군을 치는 것은 불충이 아니냐. 아니, 상대방이 포악하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폭력으로 맞서는 건 그것도 군자로서는 취할 행동이 못 된다 하고서 막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서 막 해치려고 칼을 딱 들으니까 강태공이가 제지를 하면서 놔둬라. 의인시다 이게 의인. 그래가지고 이제 주나라를 일으켰지만 백이숙제는 어때요? 내가 이 주나라의 녹을 먹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쪽에 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죠. 이게 초율제가 바로 그거야. 지금 명이 우비의 수 기이기니 그 날개를 들여왔어. 군자 우행의 3일 불식하야. 이거 이제 백이숙제의 행도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유유왕의 가는 바를 두매 주인이 유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문왕과 무왕입니다. 문왕과 무왕. 가지 마시오. 우리하고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간 것이지. 이게 보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백이숙제가 이렇게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이 백이숙제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백이숙제는 그렇게 불우하게 죽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천도는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고 사기에 보면은 사마천이 논한 구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백이숙제는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옳지 못하게 돌아가시는 데에는 이게 과연 천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활 군자 우행은 의 불식녀라 의리가 먹지를 아니하니라. 이제 주나라 치세에 녹을 먹지 않겠다. 유기는 명의의 이우좌곤이 용증마 장하이면 길하리라. 상활 유기지길은 순이 치겔세라. 자, 여기는 이제 백이숙제, 여기 우위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숙제의 경우로 얘기했어요. 여기는 내꾀에 아주 밝은 지혜를 갖고 있는 자리죠, 여기가. 여기를 문왕의 경우로 얘기를 해요, 문왕. 문왕이 지금 유력에 갇힌 것을 명의의 이우좌곤이 했어요. 명의의 이우좌곤이. 지금 밝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 이꾀인데 이 밝음이 지금 상한 상태죠. 그죠? 거기에 이우좌고다 이게요. 고자가 넓적다리 고자죠. 넓적다리 왼쪽 넓적다리를 상함이니 이 얘기는 문왕이 유리옥 속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던 그 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우자곤이.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다리로 말할 적에 왼발과 오른발이 있는데 오른발을 다치면 치명적이죠. 그렇죠? 손도 우리가 오른손을 다치면 왼손은 뭐 별로 하는 거 없잖아요. 오른손이 주로 일을 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걷는데도 오른발이 보통 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오른쪽이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럼 되게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도 소학의 글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남유 여유의 남유 여유. 요건 이구자에 세 숫자 썼죠? 예. 남자는 양적이니까 활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딱 부르면은 부명소시던 아버지가 딱 부르면은 남유 여유 하라 이게요. 남자는 예 참새가 짹 하듯이 그냥 예 하는 것이고 여자는 예 이건 점점 누자야. 부드럽게 답변하는 거야. 요걸 가르치는 거야. 남자는 예 하는 것이고 여자는 예 이렇게 부드럽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이우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오른손으로 주로 밥 먹고 뭐 글씨 쓰고 뭐 오른손 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적에 오른손으로 써 가르쳐라는 얘기예요. 이게 소학의 글에 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학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이게 만약에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면 이건 치명상을 당한 거지. 그런데 지금 왼쪽 다리를 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왼쪽 다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덜 치명적이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왕이 유리옥석에 갇혔지만 어쨌거나 덜 치명적으로 당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 거기를. 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명의의 이유자곤이. 그럼 어쨌거나 혼자서 빠져나오기 어려우니까 용증마 장하이면 길하리라. 구원할 증 말마. 구원해 주는 말이 씩씩할 장자 씩씩하면 길하리라. 혼자 빠져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말 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씩씩하면 된다는 그렇지. 예, 그 나를 구원해 줄 말이 씩씩하면은 길하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문왕의 그 신하인 산의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녀를 갖다 붙이고 좋은 말을 갖다가 선물로 주고 이 주왕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빼내온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그때도 뇌물이 있었네. 그래서 8년간 90세 때 나오게 된 것이 이제 90세 때에. 그래가지고 90세 때에 이제 우이숫가에서 낚시질 하던 강태공을 갖다가 딱 만난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90세 전후인데 아마 90세 이후겠지. 그러니까 91세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 낚시질하는 이제 강태공을 만나고 딱 보니까 패왕을 보좌할 만한 분이거든. 네? 그러니까 오 태공이 망자구이라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강태공이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오 태공이 망자구이라. 우리 할아버지인 태공께서, 태공은 고공담보를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인 태공께서 그대를 기다릴 망자, 그대를 기다린 지가 오래됐다 이거야. 그래서 호를 태공망 여상이라 하는 거예요.
태공망. 우리 할아버지가 그대로 기세하는 지 오래됐다. 강태공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태공 동이족 사람이에요. 이분이 저 곤륜산에 교주인 원시천존, 응? 원시천존 밑에서 수학을 했어. 나이 32살에 수학을 해가지고 40년간을 그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2세에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봉신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명을 받기를 지금 은나라가 도탄에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새 역사를 세우고 그리고 신계를 봉할 그 자격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봉신방이라 하는 거예요. 봉신방이다. 그래서 그 명을 받고서 내려와서 문왕을 돕고, 근데 문왕을 보필한 것은 한 8년 정도 되고, 그 이후로는 그 아드님 무왕한테 되겠죠. 문왕은 이렇게 90세 때 이제 강태공을 만나고 97세 되는 때에 97세 되는 때에 돌아가셨죠. 이런 역사가 뭐 이제 어떤 사실인지 어떤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은 여하튼 고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시대의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주역의 글도 그걸 바탕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걸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역을 잘 알려면은 역사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책력도 잘 알아야 돼. 우리 역사 역자는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죠. 책력 역자는 미래의 자취를 기록한 것이 책력이야. 그래서 뭐 얘기는 많아요. 72세에 만났다라고는 했지만은 아마 80까지 문왕을 보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강태공을 두고서 궁 80, 달 80 이렇게도 말해요. 궁 80, 달 80이다. 궁 80, 달 80이다. 80세까지는 궁하게 살았고 나머지 80년간은 막 영화롭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160세까지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160세까지. 근데 우리가 문헌에는 140몇 세까지 사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대개는 궁 80, 달 80이라는 이런 성어가 전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신계의 비록 은나라 때 이제 많은 사람이 설상이 됐지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중에 충신, 열사, 효자 이런 분들을 자구를 부여해서 신계에 어떤 관작을 이렇게 봉한 거예요. 강태공이가 그 봉한 그날을 갖다가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로 보통 이렇게 그런 뜻으로 전해져 오는 겁니다. 사작경신. 자, 상활 유기지 길은 순이 치겔세라. 바로 6.25가 이게 공손하면서도 어떤 법칙에 순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고깃국 앞에다 내놨다 해가지고 이 자식 살점을 내가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죽는 거지 뭐. 내 문명이 왜 유순을 갖다가 순이치계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9.3은 명이우 남수하야 득기대순이 불가질정이니라 상활 남수지지를 내 대득야로다. 여기는 이제 지나치게 밝은 자리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누구를 비유를 하냐면 무왕을 비유를 합니다. 무왕을 비유를 해요. 무왕.
무왕은 문왕의 둘째 아드님이라고 했죠? 둘째 아드님. 무왕이 모기야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모기야 전투다. 네, 뭐 은나라말 준하 소위 때에 막이 얘기들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강을 건너는데 그 강 이름이 맹진이라는 곳이에요. 맹진. 거기에 강을 건너는데 아니 흰 물고기가 저기 물에서 툭 뛰어가지고 배 안으로 뛰어든 거예요. 흰 물고기가. 백어가 백어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 은나라는 백색을 숭상했어요. 백색. 서방금 백색을 숭상했어요. 그러니까 흰 물고기가 무왕이 탄 배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은나라 유민들이 귀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 까마귀가 붉은 까마귀가 배 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또한 우는 거예요. 그 붉은 까마귀는 뭘 뜻하냐면 저거 붉은색. 이건 주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나라 문왕이 태어났을 적에 붉은 봉황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주나라는 붉은색을 숭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해가지고 무왕이 주를 갖다가 죽인 것이죠. 죽이고 이제 주나라, 천하를 이제 얻은 거예요. 그 뜻을 구삼유에다가 이렇게 좀 담아둔 거예요. 구삼은 명의 후 남수하야 남쪽으로 사냥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기 물론 이중옥교에 있기 때문에 남쪽의 뜻이지만 그런데 그건 뭐냐면 천자가 남쪽에 가서 사냥했다 이게요. 남쪽에 가서 그 얘기는 지금 주나라가 은나라를 치는 뜻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득기대순이 하는 얘기는 다 죽이질 않고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 왜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괴수 한 사람 목만 치면 되는 것이지. 예, 여기 득기대수가 바로 그 여기 대수는 누구가 써요 그러면? 주겠지 주. 그죠? 그 대수를 죽였어. 그리고 졸개들은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질정이니라 했어요. 불가질정이니라. 질자는 빠를 질, 정자는 고들 정. 이것도 너무 빨리 곧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아마 거기에는 그렇게 정자의 설로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다른 선현들은 불가지리요 정인이요. 이걸 두 가지를 딱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 주나라가 지금 세워졌지만 주나라 이제 치세가 됐지만 옛날 은민들이 구습에 물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갑자기 교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혁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그들을 교화를 시키려면은 물론 세월과 더불어서 천천히 해야 되지만 또한 교화시키는 주체들이 어때요? 바르게 해야지. 정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고 바르게 해야만 하느니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상활 남수지지를 내 대득야로다. 이에 크게 얻으리라. 여기까지는 이제 백이숙제와 문왕과 무왕의 경우를 뒀다면 이제 여기 육사효는 여기는 이제 곤체와 같은 한 몸이에요. 여기는 누구의 경우로 주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미자의 경우로 얘기한 거예요. 아까 비가는 가나다가 죽었다고 하고 기자는 거짓 미친 척 했다고 했죠. 미자는
신주를 훔쳐갖고 도망갔다고 했죠. 그래서 송나라를 세웠다고 했죠. 그죠? 여기 미자가 바로 그거예요. 자, 육사는 이부 좌복하야. 여기 보면은 참 용어가 지금 날개죽지를 상했다. 왼쪽 넓적다리를 상했다. 그죠? 머리를 지금 뭐 잘랐다. 얘기를 하고 여기는 어때요? 배를 갖다가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사람 신체 갖고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 신체 갖고 얘기할까? 지금 상한다는 뜻을 살리는 거예요. 상하는 것으로서는 이 신체 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 신체를 갖고서 지금 상했다는 뜻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미리 얘기하자면 여기는 미자를 두고 얘기하고 여기는 기자를 두고 얘기해요. 기자, 오효는. 여기 상효는 누구냐? 지극히 어리석은 주왕의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하고 기자하고 미자는 어때요? 같은 동성이죠. 여기는 같은 혈연지간이에요. 여기 한 몸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여기 내꾀는 이 위에 있는 몸체와 이 내꾀는 다르지. 그럼 여기는 이성지간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몸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뭐 백이숙제다, 문왕이다, 무왕이다.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내가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신하를 보통 얘기할 때 고갱지신이라는 말을 써요. 다리 고자에다가 팔뚝갱자. 내가 팔다리와 같은 신하를 두고 얘기를 할 적에 고갱지신이다 이런 말 써요. 고갱지신이다. 내 팔다리와 같은 신하다는 얘기예요. 내 수족과 같은 신하를 고갱지신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내 꾀에서는 주로 그 팔다리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갱지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뭐라 하냐? 신복이라는 말을 써요. 신복. 여기 지금 외교에서는 신복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복. 자, 고갱지신은 내가 아끼는 신하긴 하지만은 고갱지 한쪽 발 잘려나가도 뭐 생명에는 지장 없잖아요. 에? 근데 신복은 어떻게 되겠어? 신복이 상하면 죽지. 그건 그렇잖아요. 예, 여기 지금 육사회에 이부 좌복하야 획 명예지심하야 신복을 갖고 얘기하고 있죠. 내 신체 중에 왼쪽 뱃속으로 들어가서 획 명예지심하야. 명의에 여기 심자는 심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니고. 아, 참. 명의의 마음. 물론 이제 심장의 뜻도 되고 마음이라고 해도 되지. 명의의 마음은 누구냐면 주를 말하는 거예요. 주왕. 주왕의 신임을 얻은 거예요. 신임을 얻었다 해도 되고,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획자는 사로잡을 획자죠. 얻을 획자죠. 예. 명의의 마음을 얻어서 신임을 얻은 거예요. 신임. 그래서 가장 깊숙한 심장 부위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심장 부위에 뭐가 있겠어요? 조상의 신주가 있겠지. 예? 조상의 신주. 그래서 신주를 훔쳐갖고 우출문정이로다. 문 밖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우출문정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주나라가 무왕이 이제 주왕을 치고 은나라 수도 은허 거기가 이제 조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조가라고 하는 곳이 은나라 수도였어요. 조가성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중국 여행 갔을 적에 거기 조가성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이 조가라고 하는 것이 조가성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뭐 비가 아닌 가나다가 죽은 그 흔적도 있고 다 거기 다 있어.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그렇지. 우리 이제 서경의 글을 보면은 이제 은나라를 멸했지만 이제 주를 죽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
줄 죽이는 주의 아들이 누구냐? 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네, 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를 죽였지만은 그 조상을 계속 받들라고 네? 그 아들을 갖다가 그냥 살려준 거예요. 제사 받들으라고. 그러나 그냥 살려주면 나중에 반란이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저기 문왕의 아드님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셋째인 관숙과 자 우리가 이제 첫째가 아까 백읍고죠? 백읍고고 둘째가 무왕이에요. 무왕은 회가 발이에요. 발. 에? 셋째가 관숙이요. 넷째가 주공이에요. 주공. 우리 주역 효사지었다라고 하는 주공. 문왕은 단사를 쓴 사람이고 주공은 효사를 쓴 사람이요. 이게 넷째 아드님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채숙이요. 채숙.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여섯 일곱 번째가 이제 곽숙. 이렇게. 강숙. 뭐 해가지. 여기 그 아들이 정비의 몸에서 난 아들이 10명 있었어요. 10명. 예, 10명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곽숙, 채숙, 관숙, 채숙, 곽숙으로 하여금 이 무경을 돕도록 해서 명목은 돕도록 했지만 사실 그 속셈은 감시하도록 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서경에 보면은 삼감이다. 삼감이다 한 거예요. 세 명이 관숙, 채숙, 곽숙 이 세 명이 이 무경을 돕는 척하면서 감시하게 한 거예요. 이제 서경글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무왕이 주나라 천자가 됐지만 갑자기 병사한 거예요. 병을 얻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로 성왕이라고 했어요. 성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어요. 아마 13살 때라고 하는데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주공이 성왕을 보필한 거야. 그래서 섭정을 해요. 섭정. 이게 문제 서경에 보면 자세히 그런 얘기들 나와요. 섭정을 해. 그러니까 어때요? 관숙이 내가 주공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왜 나를 섭정하게 하지 않고 성왕을 보필하게 하지 않고 나를 여기다가 한직에다 내쫓았을까?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그리고 막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거야. 유언비어를. 주공이 지금 성왕 조카를 등에 업고서 장차진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막 유언비를 퍼뜨린 거예요. 거기에 승태해서 또 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야 이거 보시오. 당신 동생 형인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지금 심기가 지금 뭐 꾸미고 있다.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난리가 일어난 거야. 반기를 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주공이 동정 3년이라고 3년간 막 난리를 진압하느라고 굉장히 한때 위기를 겪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왕이 주공의 그 참 진실된 마음을 갖다가 이제 금등지사라든가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 주공의 그 충심을 갖다가 다 이해하고 다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진압을 해가지고 무경을 죽이고 관숙도 죽이고 여기는 말하자면 유배를 보내고 여기는 서민으로 그냥 강등시키고 그냥 그렇게 했어. 그리고 우리 대학의 글에 보면은 뭐 강고의 왈 뭐 이렇게 했죠. 강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9번째인가 하여튼 그 동생인데 강숙을 여기 은나라 옆에
우위나라가 있어요. 우위나라. 우리나라에 제후로 봉한 거예요. 제후. 제후로 봉하고 그래서 이게 강숙이 우리나라 시조가 돼요. 우리나라 시조가. 그렇게 하고 아까 미자를 송나라 제후로 봉하겠다고 했죠. 무경을 죽인 그 자리에 미자를 갖다가 제후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라를 별도로 이제 송나라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논어의 글이라든가 시경, 서경 이런 데 보면 이런 역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역사들이. 시경뿐만 아니라 시경 다 공부해야 돼. 네? 쉽지. 그래서 그 미자의 후손이 송나라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자의 후손이 이렇게 또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신주를 받들게 한 거예요. 신주 조상제사를. 그러니까 아무리 적국이라 하더라도 씨앗을 말리지는 않았어요. 씨앗을. 자, 상활. 이부 좌복은 획 심의예라. 심의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심의를 얻은 것이다. 신임을 얻다는 얘기예요. 신임을. 유구는 기자지명이니 이정하니라. 상활 기자지정은 명불가신야라 했어요. 자, 우리가 이게 보통 유구 5효짜리는 어때요? 천자짜리죠. 천자짜리예요. 아니 근데 기자는 여기 우리 기자 할 때 이 기자 기자는 이건 땅 이름이에요. 자는 공후 백자 남 할 때 자예요. 벼슬 지구에 지구이 풍계가 자는 아주 낮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이 제일 서열이 높고 공후 백자 남 아주 서열이 낮지. 조그만 땅 다스리던 사람 여기 이분은 휘자가 서여예요. 서여. 아니 가면서 서여여가 서여일 거예요. 서여. 아니다. 아이고 내 이거 저게네. 이 서자 같기도 한데. 헷갈리네. 여기에다가 이서자 쓴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사후, 이렇게 쓰는 사후 이서자예요. 아마 요 글자 같아. 짝 필자에다 다룰자. 서여인 것 같아. 내가 기억이 지금, 여기 뭐 기자의 이름이 뭔지 한번 거기 뭐 나와요? 나보다 AI에다가 물어봐야지. 자, 그런데 기자가 한낱 그냥 이 정도 작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유구에다가 기자지 명이라고 했냐는 얘기예요. 기자가 거짓 미친 척 양광해가지고 홍봉구주를 전해줬는데 근데 여기 유구에다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기자를 갖다 여기다 뒀냐는 얘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지금. 여기다가 기자지 명인이 이정하니라 했어요. 아까 기자에 대해서 이간정을 얘기했었죠. 이간정이 참 묘한 얘기야. 간자를 보면은 아니 뭐 이게 자꾸 쓰니까 이게 간자 이렇게 썼어요. 간자를 기자가 이제 무왕이 주를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까
너무 빨리 하지 않고 또 바른 도로서 새 나라를 열었잖아요. 예. 그냥 한 게 아니지. 거기에 이렇게 아까 뭐 미자한테는 조상을 받들기 위해서 송나라를 세우도록 하고 강수군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시조 뭐 여러 제후들을 갖다가 봉작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일 먼저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자예요. 기자가 옥에 갇혔었는데 주왕이 옥에 가뒀잖아요. 가뒀는데 무왕은 기자가 성인이라는 것을 알고 기자를 갖다가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고 기자를 찾아가. 죽기 전에 기자를 찾아가서 거기서 정치의 도를 물은 거예요. 거기서 기자가 무왕에게 전해준 것이 이게 바로 홍범의 도예요.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 낙서예요. 낙서에도 이게 우물정자 이거예요. 이거. 우물정자 이거예요. 거기 보면 기자가 무왕한테 패하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라고요. 너. 나는 당신 신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지. 무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들어오는데 아니 웬만하면 당신 오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에? 그게 아니고 무왕이 기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나라 연호를 쓰지 않고 상나라 연호를 써요. 사왈, 상왈, 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무왕에게 정치의 도를 전해줍니다. 비록 내 원수의 나라지만 원수잖아요. 아니 조카가 폭정을 해서 물론 참 실정을 한 부분 참 믿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미웠도 어쨌든지 간에 내 조카를 죽인 사람 아니야. 그러나 저 사람이 아니면은 내 도를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자가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정치의 도가 지금까지 이제 전해져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나면 이제 홍범구주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홍범구주를 읽으려면 1, 2, 3, 4, 5, 6, 7, 8, 9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기자는 어때요? 도를 전해주고 동방으로 오는 거예요. 동방은 우리 동이족이 거쳐야 하는 곳이니까 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명의에도 여기 이족은 기자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도는 이도를 다시 밝히는 그 뜻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산더미 같이 많은데 에? 시간상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네 그냥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은 참 많아요. 자 그러니 이정하니라 기자의 밝음이 상했다 거짓 미친 척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지금 한밤중이지만 이제 때 지나면 또 다시 새벽이 오니까 지금 동이족이 지금 상했지만 다시 동해의 도를 밝힐 날이 오니까 지금 정해야만 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활 기자지정은 명불가식녀라. 비록 거짓 미친 척했지만 그 밝은 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니 태양이 지금 땅속으로 들어갔지만 이 태양이 그렇다 해서 빛을 잃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네? 잠시 어둠이 잠시 밝은 것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불가식녀라 그 밝음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자가 와서 이 간방에 여기 바꿀역자에다가 큰 대자를 썼죠. 여기 바꿀역 큰 대자에다가 괴이름간자 썼잖아요. 간방을 크게 바꾼다는 그 뜻이 나와요. 간방 크게 바꾼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비사라고 볼 수 있어요. 참 묘하게 어떻게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상륙은 불명하야 회니 초등우천하고 후이무지로다. 상활 초등우천은 조사국야요 후이무지는 실칙예라. 자, 상륙은 불명하야 회니 박지를 아니해서 어두워진 것이니, 그 얘기는 누구냐? 주왕을 말하는 거예요. 은나라 왕 주. 그러니 초등우천하고 후이무지로다. 처음에는 하늘로 올랐다가 뒤에 가서는 땅 속으로 들어가도다. 그 얘기가 뭡니까? 초등우천은 천자에 등극했다가 뒤에 가서는 어때요? 필부로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땅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활 초등우천은 조사국야요. 사국,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는 것이요. 그러나 후이부지는 실칙례라. 법칙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까는 순이치계라고 했죠. 문왕은 2호짜리에 문왕은 순이치계라 했어요. 유기지길은 순이치계라.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훤히 빛이 났던 것이고, 여기는 법칙을 잃었기 때문에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